이 박송 씨의 부친도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수에 오르고 있는데 박송 씨를 폭행을 했습니다. 어디서? 검찰청에서. 이 조사 중에 검사실 내부에서 이런 폭행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상식 바뀌죠. 네, 안녕하세요. 실전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박송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송 씨의 인생사가 이렇게 기구해질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족이 있을까 싶은데요. 박송 씨가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구급차로 실려갔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박송 씨의 형은, 이 친형은 이미 구속이 됐죠. 이 박송 씨의 매니지먼트로 있으면서 거의 1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 좀 드렸지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공소시효 부분이 있고 또 친고죄이기 때문에 비교적 고소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제한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족 중에서 형의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 개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가 있고, 또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매니지먼트로 있었잖아요.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있었던 범죄 중에서 비교적 최근인,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로서도 이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하고 일단 50억 원 정도를 횡령액으로 수사를 좀 진행했던 것 같고요. 또 이 중에서 일단 제외할 것을 제외하고 나서 순수하게 이 박송 씨의 형이 일단 파악된 범죄 금액만 21억 원으로 산정을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죠. 이거를 가족이 빼돌렸다. 일단은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이제 기재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기소되고 또 형사재판 과정에서 더 추가 범행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변호사로서도 이런 경제사범죄를 고소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횡령, 사기 이런 범죄를 고소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고, 특히 가족 간의 문제인 경우에 더 힘들어요. 정말 가족 간의 경제 문제나 횡령 문제 이런 것을 밝히고 고소하고 하는 게 솔직히 변호사로서도 꺼려지는 그런 유형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계좌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 계좌 내역을 검토를 좀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추려내고 또 그것을 잘 구성을 해서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박송 씨의 친형 부분은 구속이 됐어요. 네, 이 방송에 따르면은 아주 노골적인 범행이 있었다라고 좀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송 씨의 형은 형인데 이 박송 씨의 부친도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수에 오르고 있는데 박송 씨를 폭행을 했습니다. 어디서? 검찰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좀 의아한데 좀 상식 바뀌죠. 검찰청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일반인이라면은 이 검찰청 내부에 간 적이 없을 테고, 이 변호사도 검찰청에 쉽게 들락날락 거릴 수가 없어요. 검찰청은 또 경찰서와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고 입장하는데도 더 많은 출입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청 내에서 박송 씨가 폭행당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일단 상황은 박송 씨를 피해자로, 또 박송 씨의 부모와 박송 씨를 대질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질 조사란 건 뭐냐면 이 앞에 검사나 예를 수사관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또는 참고인을 둔 상태로 서로 양측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한 번은 이쪽 얘기 들어보고 한 번은 이쪽 이야기 들어보는, 쌍방간의 진술을 한 자리에서 들어보면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좀 가늠해보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대질 조사를 통해서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를 판단해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대질 조사를 한다는 건데 이런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 참고인과 피해자를, 아무래도 서로 간에 좀 분쟁이 있을 수가 있고 서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 조치를 한다든가 입장하는 순서를 좀 정해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미리 이런 사고를 좀 방지를 할 텐데, 아무래도 대질조사가 피해자와 참고인 간의 대질조사였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아쉽죠. 이미 박송 씨와 이 박송 씨의 가족 간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기사로도 뉴스로도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 실제로 박송 씨 가족들이 박송 씨를 약간 조금 엇박했던 그런 자주 좀 기사에 등장했었는데, 이런 조치가 아무리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약간은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사실관계에 따르면은 이 조사 중에 검사실 내부에서 이런 폭행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상식 바뀌죠. 검사실에 들어가 보셨나 모르겠지만은 거기는 좀 분위기 자체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이었다면 어쨌든 이 검사실 내에서 조사 중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상대편 피의자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피해자의 변호사라면은 피의자가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피의자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좀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물론 뭐 피의자의 보호가 가장 최우선이긴 하지만은 결코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검찰청 내에서 이 피의자에게 뭐 폭행을 당한다, 뭐 위협을 당한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무서워서 고소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과의 대질 조사였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조치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디테일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지금 박송씨 부친이 주범은 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송의 형이 아니고 내가 주범이다. 내가 이 모든 가족을 컨트롤해가지고 이제 공모를 하고 모든 이 플랜을 짰다.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주범이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박송 씨의 부친이 이 형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걸까? 그렇지 않죠. 이런 상황은 약간 이례적인 상황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박송 씨의 형이 주범으로 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만약 박송 씨의 부친이 주범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박송 씨의 친부, 그러니까 박송 씨 아빠는 절대적 친족 상도례에 해당해요. 만약에 주범이 친형이 되게 되면은 이 경우에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상대적 친족 상도례이기 때문에 친고죄가 되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기만 하면은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그래서 처벌받게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주범이 박송 씨의 친부라면은 절대적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아버지가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어떤 뭐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박송 씨는 아버지를 고소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처벌할 수도 없죠. 아무리 박송 씨의 아버지가 내가 범인이라고 하고 실제 범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 내가 범인이다라고 이렇게 좀 방향을 좀 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눈물 나는 가족 애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박송 씨는 뭔가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박송 씨의 아버지가 내가 했다라고 자백을 한다던가 뭐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검찰, 경찰은 계좌를 통해서 자금 흐름을 다 파악했을 것이고요. 그 박송 씨의 친형으로부터 아버지에게 다시 자금이 흘러들어간 흔적이 없다면, 그런 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이런 진술이나 자백이 의미가 있기는 힘들어 보여요.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도 친족 상도례인 것을 알 텐데 은근슬쩍 넘어가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박송 씨의 가족들이 형편만 들고 박송 씨에게는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걸까? 박송 씨가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참고인 조사가 약간 흐지부지된 감은 없지 않은데, 아무래도 좀 검찰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박송 씨의 친형에 대한 형사재판이 곧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있게 되면요, 소식 전해드리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포인트 같이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고요. 저는 언제나 실전에 가까운 법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